네, 안녕하세요. 넝쿨북TV입니다. 요즘 매매가, 전세가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큰 돈이 보증금으로 묶이게 되는데 나중에 이걸 못 받게 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깡통 전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내용들도 기대해 주세요. 우선 깡통 전세란 말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깡통 전세가 뭐냐면 집주인의 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서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말해요. 통상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70%를 넘는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의 줄임말이죠. 이것들의 깡통 전세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실제 최근 분양되는 물건들을 보면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수준이거나 매매가 이상인 경우들을 최근에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수준이고, 아니, 그보다 더 높을 수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왜 이런 깡통 전세가 나오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주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 시장이거나 분양 시장이 약해지면서 마이너스 P가 형성된다거나 계약 이후에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 또는 집주인의 과도한 대출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어떻게 계약이 될까요? 보통의 중개사들은 다 시세나 근저당 설정이나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하고 안내를 해주긴 하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는 확인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을 거고요. 전세 대란으로 물건이 없어서 요즘 되게 걱정이잖아요. 물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값 계속 오르겠지. 금방 떨어지겠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2017년도에 실제 경매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 경매로 넘어간 수도권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이 법원 감정가격의 112%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파트도 이렇게 높은데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도생은 얼마나 더 위험하겠어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덜 위험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꺾여버린다거나 은행의 대출 조이기, 금리 인상 시기에서 자칫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낙찰 금액이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할인이 많이 돼요. 특히나 아파트가 아닌 물건들은 할인율이 훨씬 더 크죠. 그럼 이 할인된 낙찰가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보다 커야 될 텐데 거꾸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낙찰가보다 클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증금은 임차인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을 깡통 전세로 날려서는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